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요건과 적용 대상 등을 개선하겠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먼저 도입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 11월 2주부터 32주간 하락하였으나 6월 4주 보합 후 7월 1주부터 34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상승세는 투자 수요가 집중된 강남권 재건축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인근 지역의 신축 아파트와 다른 자치구의 주요 단지도 상승세가 전환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1년간 서울의 분양가 상승률은 집값 상승률보다 약 3.7배가 높았으며 이 같은 분양가 상승이 인근 기존주택 가격 상승률을 이끌어 집값 상승을 촉발할 우려도 존재합니다. 최근 1년간인데요.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5.74%에 비해 분양가격 상승률은 무려 21.02%에 해당합니다. 무려 3.7배가 높았습니다. 분양가가 상승하게 되면 기존주택 수요로 이동이 돼가지고 기존주택이 상승하게 됩니다. 역시 기존주택이 상승하게 되면 분양으로 인해서 수요로 이동되면서 역시 분양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분양가격을 적정한 기준으로 유지시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하여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지정 기준을 개선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은 다른 규제 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고 적용 시점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분양가 상한제의 지정 요건과 지정 시점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분양을 받은 후 단기간 내에 전매하여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매 제한 기간을 확대하게 되는 겁니다. 전매 제한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할 방침인데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개선입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최근 시장 불안 조짐이 있는 서울도 상한제 적용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에 필수 요건을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선택 요건 중 하나인 분양가격 상승률은 해당 시군구에 분양 실적 등이 없어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시군구에 분양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상 청약이 가능한 지역인 주택건설지역, 특별시, 광역시의 분양가격 상승률을 사용하도록 개선하게 됩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효력, 적용 시점, 개선도 역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시켜야 되는데요.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시 지정 효력은 일반 주택 사업의 경우 지정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는 반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경우 외외적으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경우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전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더라도 이미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불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 후분양 방식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관리를 회피하여 높은 가격으로 분양한 사례 등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고분양가 관리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에 따른 효력의 적용 시점을 일반 주택사업과 동일하게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한 단지부터 일어나 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전매기한 개선이 되겠는데요. 역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시켜야 되겠는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현재 3, 4년에 불과하여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게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서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분양을 받는 사람이 전매 제한 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일정 금액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성화하여 LH가 우선 매입한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필요시 수급 조절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전매 제한 외외 사유 등 관련 규정 시행령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매 제한을 이제 3, 4년에서 5년, 10년까지 늘리겠다는 건데요. 전매 제한 외외 사유입니다. 근무라든가 생업이라든가 질병, 취약, 결혼으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이전은 제외되고, 두 번째, 상속주택으로 이전, 2년 이상 해외 체류, 이혼, 이주 대책용 주택, 채무 미이행에 따른 경공매라든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전매 제한 외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전매 제한 기간 내 매각 시 LH 매입 금액입니다. 입주금의 1년 만기 은행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 2019년 5월 기준 연 1.97%를 적용한 이자를 합산해서 LH가 매수하겠다는 겁니다. 불법 전매 시 처벌입니다. 불법 전매하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이익의 3배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 의무기간 최대 5년을 금년 중 민간택지 분양 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 제한 기간 중 매각하고자 할 때는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LH의 매입 금액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시가 되겠는데요. 전체의 전매 제한 기간이 10년인 경우에 6년까지는 기존과 같이 입주금액에다가 은행 정기예금 이자로 매입하게 되고, 6년 이후에는 보유기간에 따라서 매입 금액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은 전매를 제한하겠다는 것이죠. 최고 10년까지. 이번 개정안은 입법 예고가 2019년 8월 14일부터 9월 23일까지 40일간이 되겠고요.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 시행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는데요. 지난해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1년이 지나지도 않아 최근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오를 조짐이 보이자 이를 방치할 경우 자칫 전국적인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국토교통부가 조기 진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 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여러분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당연히 부동산 투기 열기가 억제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집값은 안정화돼 가지고 당연히 집값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집 없는 서민들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서민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단점도 있습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지금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력하게 하고 있죠. 대출 규제라든가 세금 대책이라든가 그리고 규제 지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분양가 상한제까지 도입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왜곡 현상이 더 심각해져 가지고 역시 지방에도 계속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주변 아파트보다 20% 30% 이상 낮게 책정될 상한제 적용 아파트가 당첨이 된다면 수억 원씩 프리미엄이 붙는 로또 아파트가 속출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재건축 사업이 위축되겠죠. 결국 공급 부족으로 훗날 집값이 상승할 수도 있는 그러한 단점도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당분간 재개발 재건축이 지연됨에 따라서 신축이 공급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 많은 사람들이 신규 아파트에 희소성이 부각되면서 새집 쏠림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떠한 보완 대책이 필요할까요? 고가주택의 수급 및 가격이 아니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민용 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주택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게 되면 시공사들이 아파트 품질 저하 등이 우려될 수가 있습니다. 품질 저하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정부가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도심에서 말이죠. 많은 주택을 좀 공급해서 그런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면 이러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